시험장으로 들어가는 수험생을 향해 뜨거운 환호가 쏟아집니다. 교문 앞이 떠들썩해진 것은 수능 시험을 치르는 선배들을 응원하러 후배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학생이어가지고 고3형들 응원차 나오게 되었습니다. 화이팅! 후배들의 현장 응원전은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3년 동안엔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 아쉬움을 털어버리듯 올해는 시험장마다 이른 아침부터 수능 대박 또는 수능 만점이 적힌 손팻말을 든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유쾌한 응원 덕분에 시험장을 향하는 긴장된 마음도 조금은 풀릴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들 2년 동안 저희 챙겨주시느라 정말 감사했고 이제 이번 수능에서 꼭 좋은 성적 내셔서 저희랑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화이팅 하시고 꼭 원하는 대학 붙으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수험생 자녀를 발에다 준 뒤 발길을 쉽게 돌리지 못한 학부모는 교문 앞에서 한참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애썼고 사랑해 우리 아들. 가까이 좀 더 있고 싶고요. 그냥 기도 좀 더 하고 가고 싶어서 네. 그래서 좀 더 머물고 있는 거예요. 네. 절이나 성당, 교회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러 온 학부모들로 종일 붐볐습니다. 아마 모든 부모 마음이 다 똑같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집에 앉아 있어도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시험 보고 있는 동안에라도 부처님께 조금이라도 더 마음 전하고 정성 기울이고 싶어서. 후배들도 학부모들도 수험생이 공부한 만큼 무사히 치르길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후배들의 응원전이 막바지에 접어드는 시각. 고사장 곳곳에서 경찰 오토바이로 이동한 수험생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 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진짜 저는 계획대로 그냥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버스가 아예 안 와가지고 그래서 도움을 빌리게 됐는데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일부 수험생들은 경찰차를 타고 고사장까지 이동하기도 했고 소방차까지 나서서 수험생들을 날랐습니다. 고사장을 잘못 찾은 탓에 경찰차 도움을 빌려 다급히 이동하는 수험생도 보였습니다. 마음도 몸도 바쁜 결전의 날, 택시기사들도 수험생들을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부모님이 막 울면서 찾아와서 수험표를 놓고 갔다 애가 빨리 학교를 가야 된다 하고 그래서 도움도 준 적이 있고. 아이를 들여보낸 뒤에야 손목시계를 발견한 어머니는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이 시계를 갖다 줘. 주세요. 시계. 몇 반이에요? 오전 8시 10분을 넘어 교문을 닫으려는 찰나. 후배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 겨우 교문을 통과했습니다. 문이 닫히기 2분 전, 1분 전까지 교문을 향해 달려서 고사장에 도착한 수험생들. 아침 시간 다소 분주함을 겪었지만 모두의 도움과 응원 속에 고사실에서는 차분히 시험에 응할 수 있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6개를 통과한 뒤에야 수능 고사장이 나타납니다. 서울 남부교도소에 차려진 이곳에서는 소년 수용자 교육시설인 만델라 소년학교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수감 중인 상태에서 교육부 감독관을 앞에 두고 수능을 치른 사례는 있었지만 교도소 안에 정식 시험장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입 수능반 시험을 통해서 꼭 나가서 사회에서 복귀해서 어떻게든 한 번 더 사회에 일어나서 섞여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 의지는 좀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에 있는 이 병원에는 급히 예비 시험장이 마련됐습니다. 수능 하루 전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한 뒤 입원 중인 수험생을 위해 병실 안에서 수능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교육지원청은 시험 감독관 3명을 파견했고 다른 병실의 환자들은 TV를 끄고 정숙을 유지해 수험장 같은 분위기를 만들도록 도왔습니다. 군복무를 하면서 수능 준비를 한 수험생들도 군복 차림으로 시험장을 찾았습니다. 휴가나 공용 외출을 신청해 응시한 군인도 복장은 자유지만 시험장 내 모자 착용은 금지됩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시험 시작 전에 경련을 일으킨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귀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정문성 수능 출제위원장은 시험 시작 전 이번 수능에 킬러 문항은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고교 교사들로 구성된 수능 출제 점검위에서 킬러 문항이 아니란 판단을 받을 때까지 모든 문제를 계속해서 수정했다는 설명입니다. 킬러 문항 요소가 있다라고 의견이 오면 저희들이 그걸 100% 받아서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번에는 그 소위 킬러 문항은 출제하지 않았다 이렇게. EBS 현장 교사단과 주요 입시 업체들도 킬러 문항은 없었지만 변별력은 확보했다고 평가했는데 수험생들도 결코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짜 킬러 문제는 킬러 문제다. 이번에는 구분이 사라져서 그냥 다 하나같이 어렵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국어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이 좀 제일 어렵다고 느껴지고 킬러는 배제했다고 하는데 좀 난이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교육과정 밖의 문제들이 사라진 것뿐이지 난이도는 그냥 유지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어는 친숙한 지문이 많았음에도 정작 정답을 고르기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불국어라던 9월 모의평가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수학의 경우 과도한 계산식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9월 모평보다 까다로워져서 최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9월 모의평가와 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최상위권의 변별력까지 갖췄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최상위권에서 느끼는 거는 이번 9월과 수능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영어 역시 1등급이 4%대에 그쳤던 9월과 비슷하게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영수 모두 어려워서 변별력 확보는 충분할 것으로 보이지만 2, 3등급 학생들 가운데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오랜 시간 시험을 치르고 고사장 밖으로 나선 수험생들. 올해 수능이 지난 9월 모의평가보다 어려웠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9월 모의평가에 비해서 수학이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과목들 국어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9월 모의고사는 사실 되게 잘 봤었는데 이번에 좀 풀 때 체감 난이도도 그렇고 방금 국어 수학 같이 해본 결과도 그렇고 저희는 수능이 훨씬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국어 영역에서 헷갈리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국어는 막 킬러가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약간 문학에서 시간을 많이 먹는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입시업계도 올해 수능은 골고루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가입니다. 국어의 경우 지문은 평이했지만 선지가 까다로운 문항이 많았고 수학은 종합적인 개념 이해가 필요했다는 평가입니다. 국어 과목은 지난해보다 대단히 어렵게 출제되었고 수학 과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국어, 수학에서 변별력이 두 과목 모두 높아졌고 변별력 있게 어렵게 출제되었다. 수학은 최상위권 줄 세우기가 관건입니다. 만점자만 2,500여 명 나왔던 9월 모의평가보단 어려워졌지만 초고난도 문항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이과생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과 수험생들이 많이 치르는 미적분 기하, 그다음에 언어와 매체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최종 조정 점수에서 이과생들의 유리함은 지속될 거다. 졸업생이 많을수록 변별력 확보를 위해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8년 만에 N수생 비율이 가장 높은 올해 수능 역시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수시 전형을 노리는 재학생 가운데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맞추는 경우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능 시험 끝났습니다. 특히 킬러 문항 배제 방침 이후 치러지는 첫 수능이라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했을지가 제일 관심이죠. 네, 이번 수능 전반적으로 과목별 난이도는 어땠는지, 또 정말 킬러 문항은 정말 없었는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다 끝났죠. 이제 끝나고 지금 귀가하는 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정보도 들으시고 현장의 목소리 듣고 계실 것 같은 전반적으로 지금 난이도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불순하게 가까울 정도로 국영수 모두 지금 현재 어려웠던 것으로 1차 조사가 좀 나오고 다 있고 어려웠다. 강사진 평가 그리고 또 저희 또 모니터단 평가가 지금 현재 일치해서 나오는 거는 네. 이쯤 되면은 매우 어려운 수능이었다. 매우 어려운 수능이었다. 수험생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 어려운 문제가 빠지니까 네. 조금 더 쉽게 출제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대의 심리와는 상당히 좀 대조적인 양상으로 좀 출제되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대급 불수능이 될 수도 있는. 예. 지금 뭐 예. 국어, 수학, 영어, 예. 절대평가 영어 과목까지도 지금 현재 어렵게 출제되었고 예. 탐구 과목은 아직까지 좀 집계가 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최근 통합수능 3년 차인데 예. 지난해에는 어떤 국어가 다소 좀 쉽게 출제되었고 영어도 어느 정도 좀 쉽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데 금년도에는 국어, 영어, 수학 모두 고난도 킬러 문항에 빠지면서 어떤 변별력이라든지 뭐 물수능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수능 킬러 문항이 정말 없을지가 제일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모든 과목들에서는 킬러 문항이 정말 없었습니까? 킬러 문항을 당초 당국에서 발표를 했죠.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좀 빼야 된다. 그래서 그런 가이드가 나온 부분들은 철저하게 빠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발표했던 킬러 문항의 어떤 그 정의를 내렸던 예시 문항 정도는 빠져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려운 지문 내용이 빠졌지만은 오지 선다형에서 정답을 고르는 과정에서는 정말 과거의 킬러에 준할 정도로 좀 정답을 찾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고 또 수학에서도 주관식 4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상위권 학생들에게서도 풀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변별력이 매우 높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2018학년도 지금 절대평가가 도입된 이래로 어쩌면 상황에 따라서는 가장 어려운 절대평가 전환 이후에 첫 시험이었다 이렇게 평가될 정도로 현재 1차 어떤 모니터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과목별로 좀 살펴보면 국어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웠다 얘기 나오고 있고 국어는 수능을 풀어보신 분 알겠지만 이제 지문이 있고 지문에 대해 해당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킬러 문항 자체는 지문 자체가 좀 어려웠다면 지금 뭐 문제를 답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애매한 답들이 뭐 2개씩 있는 그런 것들이 뭐 많다면 어렵고 시간을 잡아먹게 될 텐데 뭐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좀 우선 국어가 예. 45문항에 출제가 됐는데 대체적으로 학생들은 좀 쉬운 선택 과목에서 한 11문항 정도를 먼저 풀고 이제 접근이 되게 되는데 그 11문항 쉽게 출제되는 영역이 처음 스타트부터 어려웠다. 그래서 문법 자체가 좀 쉽게 또 진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 자체가 막혔고 또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 4개 지문이 나왔는데 그 4개 지문이 뭐 어렵고 쉽고에 상관없이 그 EBS랑 연계가 시켰기 때문에 사실 EBS 지문을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실제 선생님들도 그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을 제가 지켜봤을 때는 상당히 좀 시간 소요가 됐던 것으로 지금 제가 지켜보는 과정에서도 지금 제가 그렇게 확인이 되고 보통 이제 독서 지문이 어렵다라고 그러죠. 경제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과학기술 지문 이런 부분들이 평상시에 어려웠던 영역인데 오히려 문학 파트 선생님들께서 이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6개의 어떤 문학 지문이 나왔는데 3개가 EBS로 연계가 되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오지선다형의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평상시에 쉽게 여기고 부담감이 없었던 영역이 국어 과목에서는 어렵게 전환이 된 거고 평상시에 다소 좀 어려웠고 부담이 매우 컸던 영역인 독서 파트라 그러죠. 그런 부분들은 지문의 내용은 EBS랑 네 가지 지문이 이번에 나왔는데 4가지 모두 다 EBS랑 연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을 씌웠지만 정답 찾기는 어렵다. 그래서 고난도 킬러 문제, 외형상 문제는 빠져나갔지만은 수험생 입장에서 어려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증가됐고 부담스러웠다. 아마 1교시부터 수험생들은 상당히 부담이 느꼈을 것으로 저희 강사들은 좀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킬러 문항 자체는 없었어도 수험생들이 느끼는 그 난이도는 높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시간도 부족했고
또 이 부분까지는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갑자기 거기서부터 네. 시간이 많이 막히다 부족했을 것 보니까 같아요. 예. 1교시 그 80분의 시간 안배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수학은 어땠습니까? 수학은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 비교적 그래도 변별력 있게 잘 출제된 것으로 보이죠. 다만 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가 표준 점수 최고점 동점자 숫자가 2,500명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금년도에 반수생이 한 9만 명 정도를 감안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학생들이 만약에 봤었다라고 하면은 2,5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동점자 최고점에 위치를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의식을 했어서인지 주관식 4점 문항을 이번에 어렵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에서 지금 현재 22번 어렵게 지금 출제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도 그 문제를 풀 수 있었던 학생들과 풀 수 없었던 학생이 변별이 될 정도로 일단 어려웠다. 킬러 문항으로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수험생 입장에서 어떤 변별력, 정답률, 부담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에 준하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킬러 문항은 없지만 뭐 굉장히 어렵게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 영어 혹시 어느 정도 얘기 나왔나요? 영어가 지난해 이제 90점 넘는 1등급이 7.8%가 나왔고 지금 2018학년도부터 지금까지 1등급이 가장 어렵게 출제됐던 것이 5.3% 나왔던 것이 지금까지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 4.4%가 나왔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시험이었었죠. 그래서 영어도 어휘라든지 어려운 문장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 4.4%는 매우 어렵게 출제된 건데 상식적으로 9월 평가 모의고사 때보다는 영어가 쉽게 출제될 것으로 기대를 상당히 했었었고 또 9월 평가원 수준만큼 그렇게 어렵게 공부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메시지들도 상당히 좀 학생들에게는 전달이 되었던 상황인데 지금 현재 집계되는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9월 평가원 수준에 준할 정도로 어렵다. 그럼 최악으로 어려웠다는 얘기가 되죠. 영어가 절대평가제 전환된 이후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보다 다소 좀 어렵다라는 반응도 지금 현재 감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교시 어렵고 2교시 수학 어려웠고 점심시간 이후에 영어까지 메인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이 우선 다 어려웠었다. 수험생 입장에서 1교시, 2교시, 3교시가 굉장히 어떤 그 불안감, 어떤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종합해 보면 최상위권 변별력을 갖췄다 보시나요? 금년도에 재수생들이 역대 뭐 규모고 또 반수생들이 최대 규모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평가원에서도 이런 어떤 그 N수생들의 학력 수준이 사실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 제대로 모니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학생들의 학력 수준 자체가 요즘 의대 쏠림이라든지 또 이과 상위권 학생들의 어떤 재수의 어떤 제도적 이런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다소 좀 지나치게 좀 의식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1차 어떤 모니터 단계에서는 그렇게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학생들의 수준이 원체 높은 수준대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출제를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라든지 평범한 수험생들의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기대치와는 다소 조금 거리가 멀 정도로 좀 어렵다라는 반응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입시 전략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난해는 국어하고 수학에서 수학의 변별력이 대단히 높았고 국어하고 수학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같은 만점을 맞고도 11점이나 나온 거죠. 그러면 지난해 수능에서는 수학 시험을 못 보고 국어 시험을 아무리 잘 봤다 하더라도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국어, 수학 모두 상대평가 과목에서 경쟁력과 변별력이 높아진 거죠. 그러면은 수능의 변별력이 높아졌다는 얘기 자체는 수능에만 집중하는 재수생들이 아무래도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금년도가 또 공교롭게 재수생들이 지금 최대 규모이고 반수생까지 지금 최대 규모이다. 이렇다라면은 수능 고득점 학생들은 아무래도 재수생들이 많아질 수가 있고 또 금년도가 또 이과생이 최대 규모인 거죠. 그러면 이과생의 수능 고득점들이 많다. 그러면 이과생들이 다시 또 문과로 넘어온다라든지 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정시 때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은 수시 때 합격을 하지 못하고 정시로 가게 되면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그럼 이 킬러 문항 때문에 사실은 이거 없애라고 해서 없앤 거잖아요. 근데 킬러 문항을 없앴던 이유가
사교육에 너무 의존하게 된다, 배우자는 것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했던 건데 킬러 문항 없이 이렇게 좀 어렵게 나오게 되면 다시 결국에는 사교육에 의존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순항 출제 당국으로 봤을 때는 그 어려운 문제가 빠지면서도 변별력 있게 출제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목표의 어떤 그 달성을 했다, 성공적으로 출제를 했다 이렇게 평가는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험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문제가 빠졌는데 더 어려워졌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앞으로 메시지를 받을 것이냐. 그리고 지금까지는 루틴하게 어려운 부분에 특정 영역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영역들은 조금 변화되고 쉬워지면서 평상시에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있어서 어렵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예측이 안 되는 거죠. 학습 전략과 학습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도 다소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4년 만에 노마스크로 치러진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전국의 50만 수험생들과 가족들도 이제 홀가분한 마음일 텐데요. 지금 이 시간 수능이 끝난 거리 분위기 어떤지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우정훈 기자. 네, 서울 홍대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로 우 기자 뒤로 많은 시민들이 보이는데 수험생들의 표정 어떻습니까? 네, 겨울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수능이 끝난 이곳 홍대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로 활기찬 모습입니다. 상점 앞에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할인 이벤트 안내문이 붙어 있기도 했고요. 제가 이곳 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을 살펴보니 앳돼 보이는 수험생들로 보이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곳 홍대 거리를 비롯해 서울 도심은 앞으로 많은 수험생들로 북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수능은 4년 만에 마스크 없이 치러졌습니다. 올해 수험생은 모두 50만 4,500여 명이었는데요. 시험을 끝내고 거리로 나선 수험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경찰 인력도 대비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홍대거리와 강남역 등 주요 밀집 지역에 교통경찰을 우선 배치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들의 주요 활동 장소에서 수능 동계방학, 선도 보호 활동도 운영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지역사회와 함께 마약과 도박 등 청소년 중독성 범죄와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한 예방 활동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경찰은 오늘 오후 6시부터 학교전담 경찰관 134명을 이곳 홍대 입구역과 강남역, 노원역 등에 배치했습니다. 수험생들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수능을 치러낸 해방감을 즐기시되 안전하게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 거리에서 YTN 우정훈입니다.